타입으로 테스트 잘 해보셨죠? 잘 해보셨으면 이제 결과가 나왔을 텐데 결과를 보시고 캡처를 하시던지 써놓으시면 돼요. 아마 약간 설명들이 있으니까 그냥 지우기엔 아까우실 거예요. 캡처가 제일 편하세요. 이미지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CSPT로 나왔어요. 이게 무슨 뜻이야? 그러실 텐데 그 해석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. 여러분들 MBTI 다들 아시죠? MBTI 보면 뭐 ENFP 그게 제 피부 타입입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거는 이런 뜻이지 다들 아실 텐데 피부 MBTI로 만든 게 저희 묵궁에서 이렇게 출시한 이 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총 24가지의 피부 타입이 나올 거고요. 그리고 해석을 잠깐 해보자면 제일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건 뭐 C, D, O 이렇게 돼 있어요. C는 복합성이에요. 저처럼 T존과 U존이 다른 피부. D는 드라이, 즉 건성 피부예요. O는 다들 아시겠죠? 피지 분비 왕성한 우리 중고생 딸내미들, 아들내미들 있잖아요. 다 이 오일리한 지성 피부를 의미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일단 끝 이해하셨죠? 자, 두 번째는 저는 S가 나왔는데 S는 센시티브, 즉 민감도를 의미하고요. 그러니까 뭐 화장품 바꿀 때마다 살짝 힘들거나 뭐 향에 민감하거나 면속옷밖에 못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N으로 나오시면 N은 죄송해요. N이 아니라 R로 나오면 R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. 즉 뭐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괜찮고 뭐 면속옷이 아니어도 괜찮고 이런 좀 되게 건강한 피부를 의미합니다. 저는 되게 건강해 보일 텐데 센시티브하지 않게 보일 테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저도 이 나이 되면서 알았네요.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피부가 그랬나 봐요. 그리고 세 번째는 P는 색소 침착이 있는 것, N은 색소 침착이 없는 걸 의미해요. 즉 그 20대 친구들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. 피부 막 뽀송뽀송하고 예쁘죠. 이렇게 잡티 하나 없는 피부를 N이라고 표현이 되고 저처럼 색소 침착 많은 거 보이세요? 네, 이런 피그먼트 있는 타입이 P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이트닝 제품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겠죠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탄력 부분인데 T와 W로 구분이 돼요. 저는 CSPT로 T 약간 그래도 나이대에 비해서 탄력이 있게 나왔어요. 하지만 W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은 링클, 즉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이건 아마 사실 제가 그동안 계속 워크숍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오히려 세 번째에 해당하는 색소 침착이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 P나 N은 거의 대부분 별 문제가 없어요. 젊은 친구들은. 그리고 30대여도 그 출산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. 문제는 출산도 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기미들이 더 많이 생기죠. 기미, 색소 침착, 잡티 많이 생기죠. 저 같은 피부인데 그럴 경우에 이제 생기죠. 그리고 대신 탄력의 경우에는 T, 탱탱하다 뜻이에요. W는 링클, 주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. 근데 이 부분만큼은 젊은 친구들도 주름이 있는 걸로 되게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주름이 있다기보다는 나이대에 비해서 좀 작고 예전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그 주름이 더 보인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막 과하게 해석해서 나 늙었나 봐 이게 아니에요. 나이대에 비해서 살짝 주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예전이랑 피부가 달라졌어 라고 느끼신다면 그때는 이 타입이 W로 많이 나옵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이 피부 타입의 해석은 바우만이라고 하시는 뭐 미국 박사님이에요. 피부과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미 저서로 2000년대에 그 저서로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었던 자료들이고요. 이걸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업에서 원래는 건성이랑 오일리한 피부만 나와 있는 거예요. 건성인 D와 오일리한 O만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조정을 다 했어요. 점수를 과학적으로 조정을 하고 해서 나온 게 C타입 복합성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 피부들은 거의 대부분 복합성인 C형이 가장 많잖아요. 그래서 아마도 제 추측하기로는 이 테스트를 해보셨을 경우에 D형이나 C형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? 그러면 본격적으로 왜 안티에이징이 필요한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.
끝내려고 했는데, 안티에이징은 우리의 피부톤을 밝게 보이는 거나 아니면 조금 더 탱탱해 보이는 걸 의미해요. 즉 진짜로 막 과학적으로 내 피부가 완전히 막 그 젊음을 되돌리는 것, 그건 아니에요. 화장품에서 말하는 안티에이징은 그냥 젊어 보이고 뭐 깨끗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. 근데 정말 안티에이징이 있어 보이는 얼굴, 탄력 있어 보이고 화이트닝으로 막 색소 침착 없어 보이려면 실제로 가장 기반이 돼야 되는 건 우리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예요. 자, 유수분 밸런스를 가장 신경 써야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? 바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, 특히 가을에서 겨울 되기 전, 지금 같은 때에 가장 신경 쓰셔야 돼요. 그거 아시죠? 우리 피부 보면 갑자기 안 보이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.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해서 하면 그건 정말 안티에이징이 들어갈 때인데, 안티에이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왜 유수분 밸런스냐면, 유수분은 안 맞으면 짜글거려요, 피부가. 즉 수분도 공급이 잘 되고 유분도 공급이 잘 되어 있어야 피부가 탱탱해지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고, 오늘 저희랑 만들어 볼 제품도 마지막에 유수분 밸런스를 딱 맞춘 그런 녹차 에센스 아니면 뭐 보습 에센스라고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런 에센스를 만들어 보는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하고, 그 전에 클렌저도 만들어 보는 시간 하겠습니다. 클렌저를 왜 만드는지도 말씀을 드려야죠. 클렌저 같은 경우에 시판 제품 중에서 가장 유해 성분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좀 순한 성분으로 어린 아이부터 엄마 아빠까지 쓸 수 있는 걸 오늘의 강좌로 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클렌징 젤을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강좌로 할 거고요. 두 번째는 에센스 만들기입니다. 네, 계속 같이 해주세요.